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일입니다. 오늘은 내가 붙잡을수록 더 멀어지는 사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감정만 내세우는 연애를 한 경우입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상대한테 뭘 해줬나 싶은 그런 연애가 있어요. 당연히 사랑하는 사이였고 내가 진심으로 상대를 좋아했다면 실질적으로 해준 게 많을 거예요. 근데 왜 해준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해준 게 없다고 생각이 들까요? 그건 내가 나만의 방식으로 상대를 대했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에는 존중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 방식대로 사랑을 주다가도 상대가 원하는 게 있거나 싫어하는 게 있으면 그 방식도 맞춰줄 줄 알아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안 된 거고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의 마음을 풀어주기만을 바라는 이런 식의 나에게 초점이 더 많이 맞춰진 연애를 한 경우죠. 이런 연애를 했을 경우에 상대방도 나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건 알 거예요. 그리고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 주는지도 알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인 매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문제는 전혀 없겠죠. 다만 서로의 사랑의 방식이 너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치니까 이 연애를 이어가고 싶지 않은 거고 감정 소비도 하고 싶지 않고 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존중 없는 그 태도를 더 이상 맞춰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런 연애를 하고 이별을 당하는 분들은 그 상황에서조차도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내 방식대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상대방은 나 때문에 힘들어서 헤어지자고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헤어짐의 순간에서도 이 와중에도 또 상대 탓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의 사랑이 그 정도라서 그러는 거 아니냐, 내가 분명히 너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분명히 상대방은 나의 이런 모습이 싫어서 헤어지자고 하는 건데 또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더 이상 대응하고 싶지 않고 내 마음을 더 단호하게 굳히기 위해서 차단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진짜 헤어졌다는 걸 피부로 느끼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찾아가서 미친 듯이 또 매달리기도 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상대를 존중하지 못하는 연애를 이어왔다고 생각이 들면 웬만하면 잡지 마시고 그동안 내가 보인 나쁜 이미지가 있고 나 스스로 벌려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인내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질문을 할 때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헤어질 때 상대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고 하면 상대에게 궁금한 게 많을 수도 있고 계속해서 질문도 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은 이미 우리가 헤어지기 전부터, 그러니까 만날 때부터 본인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에게 계속 발생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야기를 다 해온 거예요. 그리고 또 헤어질 때도 본인의 속마음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이런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제한책도 없고 노력을 해온 과정도 없고 근거도 없이 문제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내가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상대에게 나의 마음, 너에 대한 나의 생각, 그리고 재회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어떠냐고 마음을 확인받고 싶으니까 비슷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가끔 내가 이별을 고한 게 미안해서 상대에게도 마음 정리할 시간을 주고자 조금씩 소통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해서 내 입장에서는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의미도 느껴지지 않는 말들, 그리고 또 노력하지 않고 지름길만 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 더 멀어지고 싶을 수밖에 없고 조금은 다른 의미로 이 이별이 굉장히 힘들고 괴로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빠르게 정리를 하고 싶을 거고 더 멀리 달아나고 싶을 거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근거 있는 자신감과 근거 있는 계획들을 전해보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제는 말이 좀 통하네? 적어도 이 정도의 느낌은 줘야 한다고 봐요. 이어서 세 번째는 사실 이건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긴 한데 바로 상대의 지인을 통해서 재회 또는 연락을 시도할 때예요. 사실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간혹 가다가 서로 감정적으로 크게 싸워서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상대방이 이미 나에게 여러 차례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키지 못해서 상대 쪽에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상대의 지인을 통해서 연락을 시도해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나눠보면 대부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하면서도 이건 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이게 서로의 겹지인이고
우리가 모두 다 같이 평소에 교류도 좀 있었고 우리 사이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한 번 정도는 시도를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나는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몰라요. 만나본 적도 없고 그냥 이름만 아는 정도인데 상대방의 최측근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거예요. 가장 흔한 게 인스타그램을 타고 들어가서 DM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연락처를 알아내서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사람과의 상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개인적인 조금은 깊은 이런 연애사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함부로 알리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또 내가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하면 조금은 낫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매우 당황스러울 거고 부끄럽기도 할 거고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기도 할 거거든요. 그리고 또 동시에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피해를 입혔다는 게 굉장히 불편할 거고요. 이런 경우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 정도로 최악이었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무 실망스러운 마음에 차단까지 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연락을 한 대상이 우리 사이에 겹지인이었다고 하면 우리 관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거고 지금 내 이야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상황 파악도 끝났을 거라서 서로의 마음을 지켜주려고 센스 있게 티나지 않게 중립을 지키면서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연락을 한 사람이 온전히 상대방의 사람이었다고 하면 내가 아무리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조심스럽게 부탁을 해도 그 사람은 내 전 애인에게 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연락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봐 주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연락을 했다는 건 제발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절대 내 편이 아니에요. 만약 나도 이제는 마음이 많이 차분해졌고 매달릴 목적이 아니라 거절당해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연락을 하는 거라면 한 번 정도는 시도를 해볼 수 있겠지만 흔히들 말하는 상대의 마음이 궁금해서 내 마음을 한 번이라도 더 제대로 전하고 싶어서 라는 목적이라고 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당장 이 방법밖에 떠오르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겠지만 정말 내 이미지와 내 가치를 가장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는 지름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는 정말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정도, 이 정도 심리 상태에 이르렀다면 절대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멀어질 수밖에 없고 혹시나 상대방과 다시 재회를 하게 된다고 해도 내가 점점 더 비참해지고 점점 더 연약해질 거예요. 내 삶의 행복이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시기, 그런 타이밍에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집착, 미련, 낮은 자존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는 공격적인 성향, 극단적인 성향 등등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총집합체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상대방과 더 멀리 떨어져서 나의 존재감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내가 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상대방의 삶을 살려고 하고 내 모든 걸 상대방과 연결을 시키면 혼자 걷는 것도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걷고 뛰고 전력 질주도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상치 못하게 상대에게 연락이 와서 나를 붙잡고 흔든다고 해도 헬렐레 좋다고 뛰쳐나가지 마시고 상대에게 잠시만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한 다음에 그 기간 동안만큼은 잠깐만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연락을 두절시키거나 이렇게 하면서 나 혼자서도 행복과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삶의 패턴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